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전동차 기술은 1976년에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 전에는 일본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국이 이번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수주를 따낼 겁니다. 세계의 쟁쟁한 기술들을 가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글로벌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한국이 2.2조 원이라는 역대급 전동차 수주를 성공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2조 2천억이라고요? 그게 정말 실화입니까?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전동차가 그것도 모로코에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철도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사건이자 K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현대 로템. 이름만 들어도 국내 철도 기술의 상징 같은 기업이죠. 이들이 모로코 국영철도청과 체결한 계약은 총 2조 2천억 원 규모, 공급 수량은 무려 168대, 그중 110대가 현대 로템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 철도 사상 최대 규모의 도입이며 이는 곧 한국 전동차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로코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2030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로 그해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FIFA 월드컵 공동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는 단지 축구 경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 관광객, 취재진, 기업들이 몰려드는 글로벌 축제. 당연히 그에 맞는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모로코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30 월드컵을 대비한 대대적인 철도망 재정비에 착수했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등장한 겁니다. 모로코는 단순히 값싼 제품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 요충지로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철도 강국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 스페인의 CAF, 심지어 중국의 CRRC까지. 프로젝트는 마치 철도 산업계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대 로템이 최종 낙찰을 따냈다는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 실적, 기술력이 모두 총합된 결과물이에요. 사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인정받아 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이집트 카이로, 대만, 인도, 터키 등지에 수출되며 축적된 노하우와 해외 프로젝트 운영 경험은 이번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납기, 유지보수 체계, 전동차의 효율성과 내구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단지 차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유지보수, 운행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철도 인프라 발전 계획에까지 관여하게 됩니다. 현대 로템이 맡은 부분은 단순히 팔고 끝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번 계약이 놀라운 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200여 곳이 이 프로젝트에 부품을 공급하게 되어 철도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K철도라는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사건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이 하나로 뭉쳐 세계로 뻗어나간 대서사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철도 기술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한류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K테크의 이름을 알리고 있죠. 모로코와의 이번 계약은 그 상징적인 첫 페이지였고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는 훨씬 더 다이내믹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술의 위대함을 전 세계가 인정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2030년 인류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 FIFA 월드컵이 북아프리카의 땅 모로코에서 열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월드컵은 역사상 최초로 세계 대륙 아프리카, 유럽, 남미에서 공동 개최되는 대회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도 함께 이 축제의 무대를 꾸밉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모로코입니다. 이 나라는 자국의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고자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국가적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죠. 모로코 정부는 월드컵 개최권을 따내자마자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핵심은 교통, 특히 광범위한 도시 간 이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철도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왜냐고요? 2030년 월드컵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관람객, 관광객,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로코 전역을 누비게 될 테니까요. 모로코의 선택은 고속철도뿐 아니라 도시 통근 전동차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단순히 도시를 연결하는 게 아닌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뛰어든 건 단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철도 강국들이 모로코의 이 거대한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프랑스의 알스톰은 기존에도 모로코의 고속열차인 LGV를 공급한 바 있어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CAF는 유럽과의 지리적 연계성과 함께 안정된 유럽식 운영 시스템을 제안하며 고급 노선을 노립니다. 중국의 CRRC는 파격적인 단가와 대규모 공급 능력을 앞세워 거대 공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의 현대 로템이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현대 로템은 단순히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이미 전 세계 38개국의 수출 실적을 갖춘 글로벌 철도 브랜드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대만 타이페이, 이집트 카이로, 인도 델리, 터키 이스탄불. 이 리스트만 봐도 얼마나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죠. 모로코에 제안한 현대 로템의 차량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모로코 정부의 정책에 완벽히 부합. 우수한 정시성과 안정성 최고 시속 140km, 자동 제어 시스템 내장, 장애인 및 노약자 배려 설계 전 차량 휠체어 진입 가능, 음성 안내 시스템 완비, 통합 유지 보수 플랫폼 AI 기반 예지 정비 시스템으로 차량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모로코 정부는 단순히 좋은 차량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역사적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현대 로템은 110대의 도시 통근 전동차 공급 계약을 따냅니다. 이 계약은 현대 로템 역사상 단일 국가에 대한 최대 수출 기록일 뿐 아니라 한국 철도 산업 전체의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 납품이 아닌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장기 유지 보수 체계 구축까지 포함된 토탈 패키지 수출, 국내 2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해 중소기업 동반 진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 모로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시장 공략의 교두보 확보, 특히 한국 정부는 이번 수출을 위해 정책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및 보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방위, 외교적 지원, KOTRA의 수출 마케팅 플랫폼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닌 국가 전략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이제 K전동차는 단지 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디자인, 안전, 그리고 정성 그 자체입니다. 사하라 사막과 아틀라스 산맥 사이를 달리는 K전동차의 모습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 수많은 관광객과 기자들이 이 전동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열차 안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 열차 정말 조용하고 빠르다. 어디서 만들었을까? 한국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계약 체결 후 모로코 현지 언론은 연일 K-트레인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요 일간지는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합리적 가격까지 한국이 모로코의 미래 교통을 책임진다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죠. 현지 SNS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모로코 청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기차를 기다리며 30분, 1시간씩을 허비해왔다.
그런데 한국 열차는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떠난다더라. 그게 가능하다고? 다른 사용자는 KTX에서 영감을 받은 유선형 디자인의 시제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동차가 아니라 예술이야. 공공 디자인에 이렇게 신경 쓰는 나라가 있다니. 또한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장래희망을 철도 기술자라고 말하며 한국처럼 우리도 기술 강국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현대 로템의 전동차는 단지 교통수단을 넘어서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로코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다지 익숙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접했지만 기술과 인프라 산업에서의 한국은 생소한 강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주를 계기로 현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철도 기술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의 한 철도청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프랑스와 스페인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프레젠테이션과 제안서를 보고 나니 한국은 단지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였다. 그의 말처럼 한국은 그동안 묵묵히 준비해왔고 이제야 세계가 그 증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2030년 모로코 월드컵 여행 계획을 세우며 현대 로템 전동차 타보기를 버킷리스트로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는 2030년에 저 전동차 안에서 브이로그 찍기 같은 해시태그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단지 철도가 아닌 체험이 되는 기술, 그게 바로 K전동차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었습니다. 2029년 11월 월드컵을 약 7개월 앞둔 어느 날 카사블랑카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비노선에서 시범 운행 중이던 현대 로템 전동차 한 대가 갑작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정류장을 200m 남겨둔 지점. 열차 내부는 승객들로 붐볐고 갑작스런 정지에 놀란 사람들이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게 한국 기술이라던데 뭐가 이렇게 자주 고장나? 프랑스 알스톰이었으면 이랬을까? 짧은 정지였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주요 일간지는 큼지막한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동차 신뢰 깨지나? 그때부터였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왜 우리 돈으로 만든 기차가 멈추는 거냐며 분노하는 시민. 다시 유럽 열차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는 정치권의 발언. 모로코엔 역시 유럽식 기술이 맞는 것 같다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회의적인 태도. 현대 로템의 현지 지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미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다행히도 철저한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열차의 정지 원인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현지 전력망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전압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은 24시간 내로 원인을 규명했고 현지 철도청과 협력하여 전력 보완 장치를 설치,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보다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열차 시범 운행에 한국 본사 기술진이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 뒤 가장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카사블랑카 시의회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술의 결함이 아니라 한국 기술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지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철도 기술력과 그 태도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모로코 언론은 물론 국제 철도 산업계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Zoya, Middle East Rail Review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전문 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렇게 평가했죠.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은 그 기회를 신뢰로 바꿨다. 며칠 후 같은 노선에서 다시 운행을 시작한 K전동차. 이번엔 그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종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Merci la Corée. 감사합니다. 한국. 그 순간 현대 로템의 현장 직원들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
한국에서도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뉴스에서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해외 네티즌들조차 댓글로 한국 기술력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로코 사람들의 눈에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책임감과 진정성,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의 철도역 구석, 노란 조끼를 입은 현대 로템 직원 하나가 나이 지긋한 현지 주민과 나란히 앉아 휴대폰으로 열차 운행 시간을 함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민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처음엔 당신들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서 불편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더 통하는 것 같소. 또 다른 현장에서는 한국 기술자가 초등학교 견학 온 어린이들에게 전동차 설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언젠가 나도 이 열차를 만들 수 있을까? 기술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보다 더 멋지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모로코의 한 방송사에서는 이런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다큐는 단순한 열차 수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성실히 현장을 지킨 기술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보고 다시 마음을 열어준 모로코 시민들의 따뜻한 눈빛과 박수 소리. 그건 한국과 모로코가 파트너에서 친구로 변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무렵 현대 로템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구호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연결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본사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국가대표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전사 차원에서 감성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게 됩니다. 열차 내부의 아랍어로 이렇게 적힌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 문구를 본 모로코 시민들이 찍은 사진은 곧 SNS를 통해 퍼지며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일부 시민은 직접 제작한 감사 카드를 들고 철도청을 찾아오기도 했고,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한우로 짓겠다고 말했죠. 한국처럼 책임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서요. 2030년 7월 월드컵 개막을 3일 앞둔 날, 카사블랑카 중앙역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보기 위해 도착한 전 세계의 관광객들, 현지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초등학교 단체 견학까지 그 모든 인파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현대 로템 전동차를 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순간 전광판에 첫 열차 도착 알림이 떴고, 정시에 조용하게 부드럽게 플랫폼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K전동차. 사람들은 열차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차가 도착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약속이 도착한 순간,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이뤄낸 감동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모로코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올해 초 한국 기술진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그날 그는 기술자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이 열차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소년은 지금 자원봉사 유니폼을 입고 시민들에게 열차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안내판을 해석해주고 어르신의 손을 잡아 열차로 안내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무엇보다도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의 한 기술자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고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모로코에도 한국을 닮은 아이들이 생겼어. 이번 프로젝트는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일본 NHK까지 기술 이상의 감동을 남긴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열차를 보내지 않았다. 진심을 보냈다. 한국의 국격은 단지 GDP와 무기 수출, IT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가가고 상대방의 삶 속에 녹아드는 것. 그것이 진짜 K브랜드가 가진 힘이란 걸 전 세계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기 전날 현대 로템 본사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보낸 이는 모로코의 12살 소녀 라일라. 그녀는 철도역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해주던 한국 기술자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그 열차를 타고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혼자 다녀온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도심을 벗어나면 너무 멀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한국에서 온 열차가 저를 데려다 주니까요.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대 로템의 직원들은 이 편지를 사내 게시판에 붙였고 그 앞에서 오랜 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로코와 한국은 철도 하나로 연결된 국가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로 시작된 협력은 문화로 이어졌고 감정으로 깊어졌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이 열차는 여전히 달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을 실어 나르고 또 다른 세대의 꿈과 희망을 운반하며,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열차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고 누군가는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아, 그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나라, 한국. 한국은 오늘도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기차처럼 묵묵히. 그리고 그 여정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마음 따뜻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신 구독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